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제1과목 우리 유통물류 일반관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파트 1 유통물류 일반관리의 이론에 지금 장을 몇 장을 하냐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페이지 110페이지 할 차례죠. 그래서 110페이지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 유통 경영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장 유통 경영 관리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유통관리사는 시험에 나온 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칠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거기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밑줄만 치고 그냥 읽어드리는 거는 그냥 여기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이 됐거나 아직 예상되는 문제들은 제가 뒤에 문제와 확인해서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확실하게 해서 저랑 따라오시면은 뭐 유통관리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110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할 차례죠. 자, 110페이지는 자,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이에요. 민츠버그의 우리가 조직 유형이다. 여기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민츠버그라는 학자는 그 캐나다의 모 대학의 경영전략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밑줄만 쳐놓으세요. 우리 민츠버그는 헨리 민츠버그는 조직의 구조는 전략적 정점, 중간 라인, 핵심 활동층, 테크노 스트럭처, 그 다음에 지원 스태프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보았다. 이렇게만 체크 참고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염두에 보시면은 상층부는 항상 위에 있습니다. 전략 상층부. 그 다음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스태프예요. 그래서 지원 스태프하고 테크노 스트럭처가 있죠. 그다음에 중간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 핵심층이 있더라. 그래서 그냥 제목 위주로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적 정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밑줄만 쳐보시는데 조직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경영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직의 대표로서 대외적인 관계로 주로 이제 담당하는 거죠. 자, 우리가 탑이죠, 탑. 그래서 이제 이 대표가 내부적인 거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조직의 대표로서 대외적인 관계를 주로 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경영층이 행사하는 힘은 직접 감독에 의해서 직권하기도 하고 조정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자, 그건 어떤 것이냐? 전략적 정점이다. 자, 이렇게 해서 맞히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간 라인이죠. 중간 라인. 자, 우리가 미들 라인이라 그래요. 전략적 정점층과 핵심 운영층을 연결하는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정보를 위로 전달하고 최고 경영치 결정을 실무 부분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3번 핵심 운영층. 자, 얘는 이제 그 조직의 실질적인 산출물을 생산해내는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회사의 조립생산부서, 보험회사의 영업부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테크노 스트럭처입니다. 자, 얘는 일단 그 자체가 용어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전문 기술 지원 부분은 조직 내의 주요 가업이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계층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의 작업 설계팀, 업무 프로세스, 설계팀 등이 여기에 속하죠. 자, 지원 스텝이 있습니다. 지원 스텝. 그래서 지원 스텝이라는 것은 서포트예요. 서포트 해준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직의 기본적인 가업과는 직접 상관이 없지만 주요 가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의 여건을 조성해주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공장의 사원들의 관리, 그다음 임금, 후생, 홍보, 법률 등에 관한 보조 기능을 맡은 스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유형은 오지선다죠. 그래서 여기서 아닌 거 물어볼 수도 있겠고 각각을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치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봤고요. 그래서 조직 구조의 5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겠냐면 조직에 대한 우리가 그 조직의 유형이죠. 유형. 그래서 조직의 유형도 그냥 제목 위주로 가져가세요. 2번 조직의 유형. 자, 아까는 우리가 이 조직의 유형이 아니라 조직 구조의 5요소. 조직 구조의 5요소. 그래서 5가지 요소가 있다는 자체를 가져가시고요. 조직 유형을 이제 실질적으로 조직 유형이라는 자체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 유형도 쭉 내용을 보시면 단순 구조 조직, 기계적 관리 조직, 전문적 관료 조직, 부분화 조직, 그 다음에 에드호크로시라는 게 있습니다. 에드호크로시에다가 5번에다가 별표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딱 정해다 뒀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에드호크로시라는 자체를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시험 문제에 대한 그 출제위원들이 봤을 때, 자, 일단은 조직에 대한 유형을 물어본다. 그러면 말 그대로 단순 구조다, 단순하다, 기계적이다, 기계적일 것이고 전문화되겠고 부분화될 것이다. 근데 에드호크로시라는 자체의 단어라는 자체는 이 자체의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낼 수가 있어요. 기출에 한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주석이 이제 중요한데,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좀 전에 얘기했지만 단순하다, 단순 구조야. 단순 구조 조직이 되죠. 그래서 이건 그냥 밑줄만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기억에 단순 구조 조직,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기술 인력이나 지원 인력 없이 전략적, 정점층이 상위 계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핵심 운영층으로만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히 아니라 이제 기계적 관료 조직. 기계적 관료 조직. 자, 그래서 이제 기계적이라는 자체는 뭐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형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로 전략적 정점층이 이루어지고 작업은 상층의 감독이나 표준화 절차에 따라서 통제한다. 상당한 규모의 지원 스텝과 테크노 스트럭처가 자리 잡고 있으며 경영층 안에서 여러 계층이 존재한다냐,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고요. 전문적이다. 전문적 관료 조직이라는 자체는 전문적을 요구하죠. 그래서 얘는 대학이나 대규모 로펌처럼 핵심 운영층이 다른 요소보다 월등한 큰 조직을 얘기해요. 전문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분화 조직입니다. 부분화 조직. 그래서 부분화 조직이라는 자체. 자, 얘는 자, 일단 요거는 112페이지 지금 보고 있죠. 밑에서 기억을 보세요. 자, 부분화 조직은 사업부제 조직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큰 조직에서 볼 수 있다. 여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을 예를 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는데, 자, 중요한 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에드호크로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크러시. 자, 얘는 주석까지 염두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별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이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봤을 때 단순하다, 기계적이다, 전문적이다, 부분하다, 이거는 문제의 오지선단을 내게 되면요, 딱 우리가 맞출 수 있는 틀이 딱 있어요. 근데 얘는 글씨가 좀 틀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서 봤을 때, 얘를 봤을 때, 요거에 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에드호크로시, 자, 밑줄 쳐보세요. 자,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유연하고 느슨하여 쉽게 변할 수 있는 형태의 임시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유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 그래서 이거는 핵심 운영층이나 중간 계층에서 수평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주로 환경의 변화가 심한 조직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주석으로 갈게요. 주석이라는 건 밑에 이제 12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쭉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에드호크라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새로운 조직 구조가 요청됨에 따라서 등장했고,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제시한 미래사회의 지배적인 조직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드워드 크로시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위에 가시면 니은에 에드워드 크로시는 그 창의성이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하면 조직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반복적인 일상적인 일을 하는 조직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창조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창조적인 반영, 미래에 대체해서 환경 변화에 우리가 대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가지 조직 구조 유형이 밑에 박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조직은 그냥 직접적인 감독, 상위 계층 집중화, 그 다음에 기계적 관료 조직은 뭐 쪽 전문적 부분화 조직, 그 다음에 에드워드 크로시라는 게 나왔죠. 에드워드 크로시만 좀 찾고하시면 상호 조정에서 주요 조정 메커니즘이고 조직의 핵심 지원 시스템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조직 구조에 대한 유형을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박스까지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겠지만 민치보그의 조직 유형은 그냥 5가지 요소가 어떤 게 있는 것만 좀 보시고요. 오리선다니까 아닌 거 될 수도 있고 세부적인 건데, 자, 더 중요한 것은 조직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크로시라는 자체를 조금 염리 숙지를 해 놓으시고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커스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염두에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치보그의 조직 유형, 조직 구조의 5가지 요소와 조직 유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조직 구조의 5가지 요소와 유형에 대해서 보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 에드 크로시라는 자체만 제가 체크를 했지만 113페이지 내용이 더 중요해요. 여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조직 구조의 유형을 더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표 표시를 하나 정도 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라는 자체는 출제가 가끔가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개를 표시하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제가 그래도 빈번하게 되는 거고, 자, 요번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자체는 3개를 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출제에서 계속적으로 물어봤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전체적인 조직 구조에 대한 유형을 제가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노트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 조직 유형의 구조에 대한 유형이 첫 번째는 군대식 조직입니다. 자, 군대식 조직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자, 무조건 명령 체제란 말이에요. 뭐뭐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죠? 토를 달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명령에 의한 주먹구구식. 명령에 의한 주먹구구식이었다. 그렇지만 조직 유형이 발전하면서, 자, 이거는 조금 무식한 거다. 그러면 이걸 반성했어요. 반성하고 기능적 조직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지금 나오는 기능적 조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기능적 조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대학생분도 계시지만, 그럼 이 기능적이라는 자체가 인사과도 있겠고, 사람을 뽑는, 그다음에 재무를 나타내는 재무관리, 그 다음에 생산, 판매 부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기능적 조직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테일러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했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여기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이제 기능적 조직에서도 이제 자꾸 반성을 하는 거죠. 사람이 반성.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박사를 SSM 기업 슈퍼마켓 유통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 논문에 대한 것이 항상 뭐예요? 그 논문을 가지고 예전에 있는 논문들, 그러니까 지금 학문적인 접근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들이 있다면
그 논문들이 항상 반성에 대해서 다른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능적 조직보다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누자. 그 사업부 재조직을 만들어서 사업이 커지면 사업부 재조직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조직이죠. 위원회. 그래서 위원회 조직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원회 조직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지만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이제 일단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을 가지고 만들어서 조직화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원회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이 만약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조직 간에. 그럼 갈등을 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 간에 갈등을 조정해야 된다. 그러면 통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통합을 하자. 그럼 통합을 하면 어떤 조직이 또 탄생했니? 매트리스 조직. 그죠? 매트리스라는 자체를 잘 쓰죠, 우리가. 매트리스.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조직.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능별 조직과 이 프로젝트 조직을 이제 믹스하는 겁니다. 매트리스. 그래서 기능별, 그 다음에 프로젝트 조직을 하나의 믹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항상 학문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산으로 올라갈 때도 우리가 막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올라가려면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지도를 봐서 내가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구나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 113페이지 기능별 조직이 있겠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사업부 조직이 있겠고, 그 다음에 위원회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이 있다. 그 다음에 매트리스 조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구조의 선택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한번 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나와 있는 게 기능별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페이지 113페이지 기능적 조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13페이지 조직 구조 이용의 기능별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인사, 재무, 생산, 판매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우리가 기능별 조직은 기억 밑줄 쳐보세요. 또는 직능별 조직은 부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전체 조직을 인사, 생산, 재무, 회계, 마케팅의 경영 기능을 중심으로 분할한 것이다. 이렇게 밑줄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이 체크해야 되는데, 자, 기능별 조직 구조 박스. 모든 조직 구조 형성이 기본 요소가 되며 또한 모든 조직이 기준이 된다. 그럼 넘기시면은 어떤 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냐면, 자, 넘기셔서 우리가 얘는 어떻습니까? 각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내지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단일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소규모 기업에서 선호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이제 장단점까지도 한번 보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직 구조의 구성에서는 기능별 조직을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기능별 조직의 장점은 어떻게 돼요? 기능별 조직은 부서별로 분업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전문화를 촉진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관련된 활동을 부서화했기 때문에 개별 부서 내의 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규모가 확대돼서 구조가 복잡해지면 기업 전체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기업 전반의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 여러 체계 보고받으니까 그렇죠. 받고 이제 올라가니까. 또한 이제 거기 보시면은 니은 최고 경영자에게 과다하게 업무가 집중되어 있어서 전략적 차원의 의사결정보다는 눈앞의 일상적인 문제에 얽매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줄 쳐보세요. 사소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서의 그레이엄의 법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능별 조직 구조는 그냥 보시게 되면 쉬워요. 사장이 있으면은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그러면 그 각각 이사가 있겠고 부장, 과장, 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여러분이 이제 어차피 이제 문제집을 따로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 가정은 여러분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게끔 제가 이 내용을 딱 본 다음에 바로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은 내용을 봤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문제를 보고 제가 또 출제원이라면 어떻게 낼 거라는 것을 딱 집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362페이지 1번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페이지를 적어드립니다. 자, 요거는 페이지 362페이지 우리가 1번입니다. 가볼게요. 362로 갑니다. 자, 362로 가면 1번 문제죠. 자, 여기 이제 기출이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그래서 다음 중 기능별 조직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러면 옳은 것을 찾아라는 거가 더 어려워요. 올바르지 않는 것은 딱 찍어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1번의 정답은 4번이다. 딱 찍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 기능별 조직은 주로 많은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대규모의 기업에 선호한다? 아니잖아요. 자, 아까 지문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왔냐면 114페이지에 단일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소규모 기업에 선호된다. 그렇게 가야지. 그래서 단일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을 판매하는 소규모 기업에서 선호되는 형태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일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을 판매한다는 소규모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물론 뭐 제가 탁 찍어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제 이 유통관리사는 아직까지 제가 출제원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검토 중이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제가 출제원으로 들어갑니다. 오지선다로 만들게 되면은 출제원들은 내는 건 딱 뻔해요. 그죠? 대규모 소규모 바뀌고 소규모 대규모 바꾸고 단일 제품은 종합적으로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아, 이렇구나라는 것을 1번을 딱 보세요. 그죠? 그래서 1번을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4페이지로 다시 갈게요. 우리가 114페이지로 가시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114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능별 조직을 봤다. 그러면 이제 사업부제 조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기능적 조직에서 반성을 했단 말이야. 그럼 사업부제 조직으로 간다면 사업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삼성이라는 회사가 처음에서부터 뭐 그렇게 전 세계에 알려진 기업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규모가 크다는 거죠. 그 기업이 규모가 크다 보면은 만약에 삼성전자라는 그 회사도 핸드폰을 만드는 쪽, 그 다음 LCD, 가전제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부제 조직으로 나누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한 기능적 조직보다는 이제 사업이 커진다. 그러면 사업부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114페이지에 가시면, 자, 사업부제 조직은 어떻게 돼요? 밑줄 쳐보세요. 기억. 사업부제 조직은 제품별, 시장별, 지역별로 사업부를 분화하여 각 사업부별로 독립된 경영을 하도록 하는 조직 구조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니은번에 어디에다 핵심적인 포인트냐면 니은번의 두 번째 밑줄 쳐보세요.
사업부에 부여하여 경영상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요게 이렇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돼? 단점, 장점, 단점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항상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이걸 했다가 뭐가 문제가 발생했어. 아, 그럼 얘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구나. 그럼 장점과 단점을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출제원들은 장점, 단점을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사업부제 조직의 장점은 어떻게 되느냐. 기업 전체 전략적 결정 기능과 그다음에 관리적 결정 기능을 분화시키고 각 사업본부장에게 사업부의 전략적 결정을 맡겨 분권화시킨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하죠. 따라서 최고경영청은 일상적인 어떻습니까? 이 업무 결정에서 해방돼요. 기업 전체의 전략적 결정에 몰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자, 요거 니은번이 이제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바로 이제 문제와 연결시키는데,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일원화되고 명확해진다. 또한 사업부 내에 관리 기술 시스템을 갖게 되므로 합리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사업부는 하나의 이익 단위로서 독립적인 시장을 갖고 독자적인 이익 책임을 갖는 사업부로 분화될 것이다. 그런데 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점은 기억, 문제점은 사업부제 조직은 사업 단위별로 이익 책임 단위를 형성해서 각 사업 단위가 독자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각 사업 단위는 자기 단위의 이익만을 생각한 나머지 기업 전체로서의 손해를 미치는 부분이 이기주의적 경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업부의 자주성이 지나치면 사업부분 상호 간의 조정이나 기업 전체로서의 통일적인 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밑에 보시면은 사장이 있고 상용차, 승용차, 승합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눠집니다. 제품별 사업부제 조직을 나눈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느 게 또 발생이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에 해외 프렌트 프로젝트 조직을 만들었다. 몇 년 지나면 또 해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한번 363페이지 3번을 보겠단 말이에요. 363. 그럼 363페이지를 가시면 363 가십니다. 그럼 363에 가시면은 363에 3번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3번에 보시면 자, 요거 363의 3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은 조직에 관한 사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게 사업부제 조직이에요. 그래서 사장이 있고 A사업부, B사업부, C사업부, D사업부가 있잖아요. 그럼 A사업부는 당연히 생산, 판매, 구매, 지원, R&D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번에 갑니다. 자, 사업부, 자, 요거는 이제 정답이 5번인데요. 사업부 내의 관리 및 기술 등의 스텝을 갖게 되지 못하므로 합리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안 그렇죠. 아까 사업부제 조직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사업부 내의 관리 및 기술 등의 스텝을 갖게 되므로 합리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교재 다시 가게 되면은 페이지 115페이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일원화되고 명확해진다. 또한 사업부 내에서 관리, 기술 스텝을 갖게 돼서 합리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조직, 프로젝트 조직,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조직,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구조의 선택. 자, 이렇게 하면 요 파트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위원회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 통합을 해야 되고 갈등이 조정시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매트리스 조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조직이 기능적과 프로젝트 조직을 믹스한 것이다. 뭐 그리드 조직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내용,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 조직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 조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 자체가 좀 지루하시니까 딱딱 끊어서 좀 우리가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왜냐면은
딱딱 여러분들이 그 시간 자체를 배분해서 딱 공부를 하시고 또 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그 6번 그 강의 시간에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110페이지 가시면 조직 구조의 5요소를 봤어요. 그래서 전략적 정점서부터 지원 스텝까지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어떤 게 있냐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 가시면 조직의 유형 중에서는 5가지에서 에드호크러시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고요. 조직 구조에 대한 유형, 그래서 기능별 조직에서 제가 지금 봤던 문제 114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사업부 재조직의 오른쪽의 문제. 그래서 자, 이렇게 볼게요. 군대직 조직에서 기능 조직 갖고 사업부 재조직 2가지를 봤는데, 자, 당연히 이 2문제를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시험 문제 자체는 장점과 단점을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들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 2문제를 여러분이 좀 잘 푸셔서 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부 재조직까지는 이제 이해가 여러분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지금 조직에 있는 그 회사에 있다면 기능 조직과 사업부 재조직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위원회 조직하고 프로젝트 조직, 그 다음 매트리스 조직이라는 자체는 딱 들어도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조금 그 여러분이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죠.